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1호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25살,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고 퇴사했죠. 검찰은 그 50억 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는데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이 판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 관련해서요. 자, 이 검찰은 아주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아예 이제 무죄가 나와 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검찰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을 보강하겠다. 물론 바로 항소를 했죠. 검찰총장은 만전을 기하라고 수사팀에 단단히 당부하고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끝까지 수사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 판결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게 의심인 거죠.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같은 법조인이라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 자, 제가 직접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늘 그렇듯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 왜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걸까요? 공부할 준비 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자, 등장인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곽상도 전 의원은요, 검사 출신이에요. 자,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합니다. 올해는 못해요. 5개월 하다가 다 바뀌는데 한참 좀 쉬다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친박 인사들이 대구에서 대거 공천을 받는데 그때 곽상도 전 의원도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 실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게 2002년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검찰 시절이었던 거고 김만배 씨는 기자였던 시절에 서로 알게 됐는데 만나고 보니 성균관대 선후배 동문사였던 거예요. 급속도로 친해지죠. 그 이후에 법조 출입 기자 검사로서 이제 아주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시기는 요 위보다는 요 2015년 초반부터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민정수석 그만두고 공단 이사장 가기 직전 그 즈음입니다. 2015년 3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때 얘기예요. 자, 그때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1호 사원이 누구냐?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은요, 자, 입사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직을 합니다. 2016년에 아버지 총선을 돕겠다고 퇴직을 해요. 그랬다가 2016년 총선이 끝나고 재입사를 합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그렇고 나서는 5년이죠. 6년 지나서 퇴직을 하는데 2021년 3월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 의심이 되겠죠. 무슨 퇴직금을 6년이라고 50억 원이나 받아? 검찰은요, 그래서 이 퇴직금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을 보고 김만배 씨가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은 그랬다라고 보고 알선 대가, 뭔가 대가를 준 거다라고 해서 25억 531만 원 알선 대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하고요. 김만배 씨, 돈을 줬으니까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퇴직금은 50억 원을 줬는데 왜 알선 대가는 25억밖에 안 되는 거냐? 50억 퇴직금을 받아도 소득세로 23억 원이나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슨 고용보험 같은 거 내고 다 제하면 실제로 받은 돈은 25억 531만 원이다 라는 혐의로 검찰이 이제 이렇게 구형을 한 겁니다. 자, 법원은요, 두 가지를 살펴본 거죠. 실제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거는 특혜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러면 이 50억을 준 이유가 곽상도 전 의원이 뭔가를 해준 대가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특혜를 받은 거냐,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은요, 첫 번째 이 입사 특혜를 문제 삼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회사에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 그 자체가 특혜라는 거예요. 자, 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은요, 1990년생입니다. 자, 뭐 만으로 하면 지금 이제 33살입니다. 2015년에 입사를 한 거니까 당시에는 25살이었던 거예요. 자, 곽 전 의원 아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를 입대를 했다고 해요. 그 뒤에 이제 대학 갔다가 2015년은 대학원 자퇴를 했을 때예요. 그 전에 뭐 인턴을 좀 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첫 번째 직장입니다. 그리고 6년을 일하는데 6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월급으로 임금으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한 4,600만 원을 화천대유 자산관리에게 받은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을 화천대유에 한번 입사시키는 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두 사람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곽 전 의원이 아들에게 너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한번 시험을 볼래? 라고 제안을 했고, 아들이 인터넷으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쳐보니까 채용 공고가 떴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요, 이 입사뿐만이 아니라 재입사도 특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곽 전 의원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아들이 도와주러 잠깐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재입사를 해준 것도 다른 사람이면 잘 해주지 못할 특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요, 입사든 재입사든 특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왜냐?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입사 한번 해볼래? 라는 제안만 갖고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입사한 사람들을 쭉 봤더니 곽 전 의원은 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인적관계로 아름아름 채용을 했더라는 겁니다. 곽 전 의원 아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다른 루트로, 다른 방식으로 채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됐을 때만 해도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이나 받았을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뭐 연봉이 특출나게 많거나 그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입사 후에 곽 전 의원 아들이 아주 열심히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입사 자체만으로는 특혜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두 번째, 곽 전 의원 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민주당도요, 복지 3종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3종이 뭐냐면, 자, 2018년 6월에 곽 전 의원 아들 결혼 전에 화천대유 사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4억 원짜리 사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특혜고, 두 번째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5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것도 특혜라는 거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법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수천만 원 법인 카드도 씁니다. 자, 검찰은요, 이 세 가지도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준 특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평직원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줬냐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원은요,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특혜들이 다른 직원 수준의 특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으로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다른 직원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사택의 경우도요, 지방에서 온 다른 직원에게도 이 사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물론 뭐 전세 자금도 빌려주지만 실제로 직원들에게 대장동 아파트 분양했다가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을 막 주기도 하거든요. 기억나실 수도 있지만 박영수 전 특검 딸도 화천대유 자산관리 직원이었는데, 이 딸도 당시에 이 미분양된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도요, 업무상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워낙 외근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인카드를 아들이 사적으로 뭐 유용을 했더라도 그건 이 아들 책임이지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3종 특혜는 특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문제의 퇴직금이 특혜냐 여부입니다. 자, 2020년 6월에요. 화천대유,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사실상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금이 5억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퇴직할 때 아까 곽 전 의원 아들이 5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이제 회사에서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 5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과금을 체결을 합니다. 자, 퇴직금 5억 원도 사실 많죠. 보통 회사와 비교해서 많은데 대장동 사업으로 워낙 뭐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보면 뭐 차장, 다른 과장, 뭐 차장, 부장도 다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원이 뭐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8개월 후에 곽 전 의원 아들이 몸이 아프다면서 사직서를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5억이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 아시죠? 50억 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45억 원 더 줘서 50억을 주기로 이제 새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체 많이 준 거냐? 김만배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업무 실적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뭐냐? 성과급을 준 거다. 자, 실제로 처음에는 그냥 서류 작업 정도 하다가 이제 점점 일이 늘어납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그래서 뭐 원주민들 보상해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민원도 처리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임원도 파악하지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580억 원이나 더 들 수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실제로 회사가 상당수의 돈을 절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많이 준 거다. 두 번째는 사직서를 낸 이유가 이제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질병이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기침, 기관지염이나 천식으로 기침도 많이 했다 그러고 어지럼증으로 뭐 쓰러졌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다. 그런데 그 아픈 이유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실제로 보상금 성격으로 많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가장 그 사이 결혼도 했잖아요. 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로금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이제 이게 특혜라고 본 거죠. 법원은요 검찰 손을 들어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한 건 맞다. 하지만 보십시오. 50억 원이나 받을 거냐 대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부분 혼자 일한 게 아니라 이 상급자와 같이 일을 했는데 보면 상급자들은 5억인데 10배나 더 많잖아요. 이 50억 원이면 이 대장동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전무 수준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받을 정도로 일을 잘한 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많이 아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화천대유에서 이 곽 전 의원 아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거 검사하거나 받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치료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원 성과급을 줄 정도로 중대한 질병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이런 과도한 퇴직금은 실제로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왜 대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대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